세상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집, 길거리, 하천, 어딜 가나 우리 주위에 떠돌며 지켜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곤충입니다. 최근 산업곤충부터 시작해 많은 이야기를 접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당신을 위해 추천합니다. 양성민의 곤충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곤충이라는 키워드로 이번 코너를 진행하게 된 양성민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생각해낸 코너인데요. 곤충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청년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곤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농가 밭이 보이는 시골 깡깡촌에 사는 이하은입니다. 예. 네, 이런 시골에서는 곤충을 볼 수밖에 없으니, 네. 그럼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자다가 눈 돌리면 옆에 막 나방 있고 그러거든요. 나방. 깜짝깜짝 놀래요. 주로 어떤 곤충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매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매미요? 예,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방충망만 이제 닫아놓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매미가 굉장히 시끄럽게 울리길래 예. 어느 나무에서 울리나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방충망에 붙어서 매미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쳐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매미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오늘, 이제 주제로 할 곤충은 이 애완곤충인데요. 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매미, 뭐 파리, 막 모기 이런 네. 짜증나는 해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곤충을 키우든 사육에만 성공한다면 애완곤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깔끔해 보이고 키우기 쉬워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동물 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 곤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트에도 그렇고 네. 이게 초등학교 때 보면은 예. 그 이렇게 자연 생물 시간에 많이 이렇게 아, 만져보고 키워보긴 하는데 네. 두 개가 익숙하긴 해요. 근데 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차이점을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두 그러시군요. 개가 아마 놓고 이게 뭐야 물어보면은 대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네. 네.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야겠네요. 네. 네, 일단 장수풍뎅이를 먼저 소개하자면 이 장수풍뎅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 서식하는 장수풍뎅이는 이제 크게 세 종류지만 보편화된 한 종류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장수풍뎅이는 딱딱한 등껍질에 이 큰 뿔이 나 있어요. 이 큰 뿔이 아주 돋보이는 곤충이고요. 그리고 이 까만 눈동자가 마치 보면은 한번 만지고 싶어요. 눈동자. 네, 눈동자를 만지고 싶고 그리고 이 배 부분에 난 털, 이 등껍질 아래에 난 털이 뭔가 만지면 부드러우면서도 거칠거칠한데 상당히 약간 오묘한 느낌이 드는 곤충입니다. 그리고 근데 털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곤충에도 털이 있어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사슴벌레는 이 사슴과 같이 이 흔히 사슴벌레 하면 가위를 많이 연상을 하시더라고요. 가위. 예, 그죠? 네. 가위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사슴벌레가 아니라 가위벌레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아,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이 가위같이 생긴 이 두 개의 턱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요. 그리고 한 번 물리면 예, 그 고통에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아하. 네. 물려보셨나 봐요. 키우다 보면 한두 번은 물려요. 예, 특히 음. 수컷들이 참, 네, 좀 그렇죠. 예, 이 둘은 여름철에 쉽게 볼 수 있고 키우기도 쉬운 곤충인데요. 장수풍뎅이는 1년생, 사슴벌레는 1, 2년에서 종에 따라 5년 가까이 사는데 이 매년 번식에 성공시켜 대를 이어가는 그 느낌은 마치 그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혹시 이렇게 몇 대까지 키워보셨나요? 제가 3대까지 키워본 그 종이 이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제가 그때는 약간 지식이 부족해서 근친 교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 자식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교배를 하고 그래서 이 기형이 와서 결국에는 단명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 거 보고서는 이 근친 교배의 위험성을 또 알게 됐고요. 의도치 않은 네, 근친교배의 네, 위험성을. 그쵸, 네. 혹시 키우시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네, 집에서? 저는 저희 마당에서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이제 유기견을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죠. 유기견이요. 네. 유기견, 네. 저희도 강아지는 키우는데 만약에 다음에 강아지를 또 더 키우게 된다면
유기견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유기견으로 분양받아서 군청에 가서 서류 제출하면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서류 내고 왔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 장수풍뎅이 키워보실 생각 있으세요? 아, 이게 제가 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만지는 건 무서워가지고. 전혀 무서울 거 없어요. 아니요, 아까 털이 있다고 듣고 나서는 그게 네. 조금 더 이제 살짝 거부감이. 아니 강아지도 털 있잖아요. 아, 강아지는 이렇게 크잖아요. 아니, 장수풍뎅이도 커요. 어떤 거 막 주먹만 한데. 그것도 있고, 유충이라 하나요? 이 네, 애벌레? 애벌레. 네. 다리 없는 거는 좀 무섭더라고요. 다리가. 그러니까 발이 많은 곤충이 있고 발이 없는 애벌레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애벌레는 조금 이 장수풍뎅이 유충은 다리가 6개 있어요. 6개 있다고요? 네,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다리가 착착착 이렇게 있는데. 네. 그게 더 징그러.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네. 만약에 이 키우실 생각이 드시는데 이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근데 그것도 한몫하긴 하죠. 키우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예, 만약에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키우고 싶은데 사육법을 모르겠다. 이럴 네. 땐 우선 적당한 사이즈의 플라스틱 박스와 발효 톱밥 그리고 좀 굵은 나뭇가지와 먹이용 젤리 정도면 충분하고요. 곤충 사육 용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톱밥만 제외한다면 굳이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네. 예, 이렇게 준비한 준비물을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플라스틱 박스에 톱밥을 5cm 정도 이렇게 부어주고요. 부어주고 이 나무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 톱밥이 애들한테 필요하냐? 사실 마트에서 파는 거 보면 애들을 사실 톱밥을 한 2cm 정도만 깔고 그냥 파는데 사실 얘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게. 얘들은 야행성 곤충이에요. 야행성 곤충.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 땅 밑에 들어가서 쉬거나 나무 그늘에서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주려고 톱밥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오래 삽니다. 그래서 푹신푹신하라고 깔아준 게 아니라 들어가서 자라고. 네, 들어가서 자라고요. 예, 얘는 또 처음 알았네요. 예, 그리고 이 톱밥 위에 나무를 놓는 이유는 얘들이 넘어지면, 몸이 좀 평평한 편이다 보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런 벌레들 이렇게 뒤집어져서 못 뒤집으면은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힘을 다 써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얘들이 이제 발톱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놔줘야 되고요. 그리고 먹이용 젤리야, 얘들이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네, 저 이 먹이용 젤리 한번 어렸을 때 궁금해서 먹어본 적 있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맛이 있진 않던데요. 그러니까 향은 엄청나게 달달한 맞아요. 것 같은데 먹으면 그냥 좀 맛이 없어요. 네. 향에 취해서 향에 살짝 혹해갖고 네. 딸기 맛 한번 뜯어봤거든요. 네, 근데 맛 없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딸기 맛, 멜론 맛, 바나나 맛 다 먹어봤는데 전 곤충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먹이용 젤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트나 쇼핑몰에서 못 샀다 이러면 조급해할 거 없이 그냥 동네 마트 가서 과일 하나 이런 사과 하나, 바나나가 수분기가 거의 없다, 이게 좀 덜하다 보니까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못 구했을 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제철 과일을 갖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같은 여름철에 한참 나오는 과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수박을 주면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톱밥에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요? 네, 물이 스며들고 가끔 톱밥에 이 수박씨가 껴가지고 수박 새싹이 아! 나거나, 그리고 제일 큰 단점, 애들이 오줌을 많이 싸요. 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갑자기 싸요. 네, 상당히 좀 그래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키우기 쉬운데 얘네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을 이제 부딪히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번식인데 네. 이 번식시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얘들이 곤충이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으면 어느 정도 이게 의사소통이 걔들이 그죠. 어쨌든 표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곤충들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얘들이 뭐가 지금 문제고 뭐가 불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캐치하고서는 이제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자연 속에 살던 곤충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환경에서는 알을 낳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처음 키울 때, 어릴 때 많이 실수를 했는데,
얘들 한 쌍을 통에 넣어놓고 계속 만졌어요. 아, 귀여우니까. 아, 근데 만지고 그리고 계속 통 흔들고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알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네, 제가 그러고 무슨 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구나. 키우면 키울수록 느끼는 게 애들이야 당연히 귀엽고 막 관심이 있으니까 만지지만 키우면 키울수록 약간 거리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얘들 약간 이 서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그렇군요. 느낌으로 하는데 이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을 박스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밤마다 그냥 엄청나게 요란해요. 그냥 이 밤마다 암컷이 막 살려달라고 도망치는데 와. 아, 그 부시럭대는 소리 때문에요? 네, 이게 암컷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장수풍뎅이는 비교적 수컷이 이 못된 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슴벌레는 막 암컷을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장수풍뎅이는 근데 워낙 이 힘이 좋다 보니까 아하. 한번 붙들면은 그냥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이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둘이 짝짓기를 했다는 그 흔적이 확인이 되면 그냥 분리를 시켜주는 게 암컷 입장에서는 편해요. 그런 흔적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이 흔적이라기보다는 목격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런 장면을. 네, 그렇고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목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격을 한 뒤에 얘들을 분리시켜주고, 수컷은 그냥 수컷 나름대로 혼자 살라 하고, 암컷은 이제 톱밥을 가득 채운 박스 안에다가 넣어주면, 얘가 그 안에서 이제 많게는 6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네, 그러면 그 알이 한두 달 뒤에 부화하면 아주 그 톱밥통이 애벌레 천지가 됩니다. 어, 네. 그 아까 톱밥을 깔아준다면 그 앞에 말했던 5cm보단 더 깔아주는 건가요? 아예 가득. 네, 거의. 그러니까 15cm 박스라고 치면은 그 중에 한 10에서 13까지는 채워주고 젤리만 놓을 자리만, 높이만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암컷은 짝짓기 이후에 오로지 알을 낳는 데 주력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장수풍뎅이는 성공이고요. 어허. 사슴벌레는 이 종에 따라 번식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널쩍 사슴벌레나 톱사슴벌레는 그냥 톱밥에 알을 낳기 때문에 장수풍뎅이랑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이제 짝짓기 한 거 확인이 되면 이제 분리해서 알만 낳게 해주고. 근데 네. 이 왕사슴벌레 같은 종자는 아니 산란묵이라고 나무에다 알을 낳아요. 직접 암컷이 나무를 파서 알을 낳기 어. 때문에 그 자연처럼 비슷하게 톱밥을 이 톱밥 안에다가 나무를 넣어줘야 돼요. 속에다가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박스에다가 1cm 정도 톱밥을 붓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다져요. 다지고 그리고 이 한 지름 10cm 정도 되는 참나무를 불린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네, 참나무로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이 통에다가 딱 놔요. 눕힌 채로.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톱밥으로 메워요. 그리고 또 단단하게 눌러줘요. 그러고 나면 언젠가 보잖아요. 이 나무 안에 알이 들어가 있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암컷이 판 흔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 주둥이로. 네. 근데 이런 알들을 확인하는 방법. 사실 저도 이거 방법 확인하는데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파놓은 흔적은 있는데 이 안에 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파놓은 거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뚫려 있지 않나요? 그렇게 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멍을 팠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수직으로 뚫린 구멍 안에 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그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얘들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쓰는 방법이 뭐냐? 사실 물에 불린 참나무다 보니까 쉽게 썩어요. 근데 썩는다는 게 곰팡이 껴서 썩는다기보다는 이게 쉽게 부서진다고 해야죠. 네, 그러면 쉽게 부서지는 나무니까 일자 드라이버 갖다가 얘를 살짝 후벼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무를 쪼갠다고 보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쪼개다 보면 살짝 파인 홈에 이제 알이 들어가 있거나 애벌레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터트려요. 어, 알 터트리거나 애벌레 터질 때 마음이 아파서 진짜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혹시 뭐 생각나시는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네. 아, 저는 이제 수직으로만 판다고 생각해서 네. 만약에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추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귀집할 때 마냥 그런 귀집.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비스듬히 한다니 참, 네, 처음 알았네요, 이것도. 네. 어려워요. 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왕사슴벌레는 가격도 그래서 비싸요. 진짜 대형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네스북으로 보니까
85mm 이상인 왕사슴벌레 수컷이 1억 원대 팔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살짝 네. 큰 그림을 그려도 될 것 같은 장사 아닌가요? 사실 이거 약간 네,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산업곤충에서 왕사슴벌레 키우는 건 상당한 네, 투자. 네. 그렇죠. 빅피처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 알과 애벌레를 분리해내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 애벌레를 톱밥 속에 키우든지 아니면 균사라고 불리는 버섯을 배양한 톱밥에다 키우는 건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대형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사슴벌레를 채집하는데 유난히 이 버섯이 핀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애벌레가 유난히 큰 거예요, 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얘는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버섯이 배양되어 있는 나무는 비교적 영양분이 풍부했던 거죠. 그게- 양분을 먹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벌레가 버섯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애벌레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인간들이 사람들이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재현하자 해서 톱밥에다가 버섯을 배양해요. 네, 그러면 톱밥이 이제 좀 까맣거나 갈색인데 얘가 하얀색으로 돼 있거든요. 하얀색 이 곰팡이균이 쫙 있는데 저 그거 알아요. 네, 균사. 저희 집에 버섯 키우거든요. 나무에 구멍 뚫어갖고. 네. 거기다 이거 애벌레 넣으면 이제 왕사슴벌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왕사슴벌레 대용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한번 예. 도전! 예, 뭐 진짜 1억 도전! 1억 원 도전해볼 만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키우는데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이 균사 같은 경우에는 버섯균이 의외로 민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저희 나무에도 심어놓고 1년에서 2년 정도 있어야 버섯이 나온다 하거든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버섯균 균사가 조금 온도만 잘못 맞춰도 오염되거나 맞아요. 근데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버섯이 죽으면 애벌레도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이 좀 있는데 네. 그런 고생 이후에 얻는 것도 확실히 큽니다. 클 것 같네요. 엄청나게 큰 그 크기의 왕사슴벌레를 만지면 참 대단하죠. 뭐 이렇게 사육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명히 간단하다고 얘기했는데 약간 간단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사실 다 경험이 중요해요. 다 경험이 그쵸. 중요한 거고 얘가 언제 알을 낳고 언제 알이 부화하고 애벌레가 언제 성충이 될지 이때가 전부 감이 옵니다. 네, 어때요? 참 쉽죠? 네. 그 참 쉽죠. 혹시 밥 아저씨 그 참 쉽죠. 당연하죠. 앞에, 앞에 분명히 쉽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네, 이 허황된 꿈만 커지지, 네. 실제로 쉬울 것 같다 보이진 않네요. 아, 쉬워요. 예, 쉽고요. 만약에 어려우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근데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큰 판 한번 벌려보죠, 조만간. 예. 1억 도전. 1억 도전. 예. 도전. 네. 예. 이번에 이야기한 애완곤충 이야기는 장수풍뎅이의 경우 국내에 서식하는 종이 많지 않아 거의 통용되지만 사슴벌레의 경우 사육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다음 시간엔 사슴벌레의 종류별 사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